아로마을 TV. 야생동물은 야생에서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인간과 함께 지내는 것은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세 가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이러한 편견들을 깨버릴 듯한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5월 네덜란드의 영장류 행동생물학 박사인 호프 박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1972년 대학에서 침팬지 행동을 연구하던 호프 박사는 아기 침팬지 마마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호프 박사는 마마를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그런 박사를 마마는 부모이자 가족으로 따르며 지냈습니다. 네덜란드의 로열버거 동물원을 설립하여 이곳에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마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박사는 동물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마마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침팬지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60년 정도라서 59살의 마마는 이미 노안에 접어들었고 수의사들이 주는 음식과 물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며 힘없이 누워있던 마마에게 50년지기 친구인 호프 박사가 마지막 배웅을 하러 왔는데, 박사가 온 것을 눈치챈 마마는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눈물 흘리며 뺨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마치 박사를 달래주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수의사가 주던 먹이도 그토록 거부하던 마마는 박사가 먹이를 건네자 힘겹게나마 받아먹으며 화답을 했고, 이 따뜻한 작별 인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친구와의 우정으로 마마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1969년 호주 출신의 24살 청년 에이스와 존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두 청년은 어느 날 런던에 있는 헤롯 백화점을 찾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기 사자 한 마리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아기 사자가 두 청년은 계속 마음이 쓰였고 결국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아기 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당시는 멸종위기동물 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 헤롯 백화점에서는 각종 희귀한 동물들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기 사자와 두 청년의 동거는 시작되었고 사자에게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두 청년은 물론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마치 고양이처럼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날 때쯤 몸무게는 15kg에서 83kg으로 증가하여 도저히 두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두 청년은 크리스티앙을 너무도 아꼈지만 좁은 곳에서 지내는 크리스티앙의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넉넉하지 않던 형편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조지 아담슨이라는 사람이 두 청년의 사연을 듣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제안을 했고, 크리스티앙은 조지 아담슨이 운영하는 케냐의 야생동물 보호소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티앙은 청년들을 떠나 머나먼 케냐에서 야생사자로 지내는데, 두 청년은 크리스티앙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크리스티앙을 보고 싶었던 두 청년은 결국 1972년 케냐를 찾게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두 청년에게 너무 위험한 시도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미 야생에 길들여져 두 청년을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크리스티앙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크리스티앙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두 청년을 1년 만에 만난 크리스티앙은 놀라운 행동을 보이는데, 크리스티앙은 멀리서 경계하며 걸어오다 두 남자가 자신의 친구인 에이스와 존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껴안고 포효하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 유명해졌고 1976년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주앙 페레이라 드수자라는 할아버지는 벽돌공으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다 은퇴 후 바닷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해변을 산책하던 중 기름에 뒤덮인 채 죽어가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급히 펭귄을 구출하여 집으로 데려와 기름때를 씻겨주고 멸치와 정어리를 먹이며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 덕분에 펭귄은 건강을 겨우 회복하였고 할아버지는 펭귄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려고 바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펭귄은 돌아갈 생각이 없는지 몇 번이고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왔고 보다 못한 할아버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배를 타고 아주 먼 곳까지 가서 펭귄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펭귄을 놓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펭귄이 배보다 먼저 할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결국 딘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펭귄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1개월 동안 할아버지와 딘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딘딤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내심 서운했지만 딘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 같아 안심하고 딘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후 4개월이 지나고 할아버지의 기억에서 딘딤이라는 펭귄이 잊혀져 갈 때쯤 놀랍게도 딘딤이 다시 나타나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매년 6월 딘딤은 할아버지를 찾아와 8개월 정도를 함께 지내다 2월이 되면 짝짓기를 위해 다시 먼 곳으로 떠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연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딘딤은 마젤란 펭귄이란 종으로 원래는 집단으로 모여 생활하는 동물인데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서 사람과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딘딤은 칠레 최남단 파타고니아에서부터 무려 8,000km를 헤엄쳐 달려온 것인데 이 거리는 서울과 부산을 16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단순히 거리가 먼 것뿐만 아니라 상어와 같은 육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딘딤은 매년 6월이면 할아버지를 찾아와 지내고 있고 다른 동물들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오면 날개짓을 하며 쫓아버리는 질투까지 부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감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간 학자들이 동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동물에게 확실히 감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의 감동적인 이야기 외에도 서울대공원의 인기 스타였던 고릴라 부부의 사연이 있습니다. 고리나라는 암컷 고릴라는 남편을 잃고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먹이를 거부하였는데 건강검진을 한 결과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고리나가 받은 진단명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신경과학자 야크 펜크세프는 실험실의 쥐도 기쁜 감정을 느끼고 인간과 교감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모성애가 강한 코끼리는 새끼가 다치게 되면 모리에 떨어져 멍하니 앉아만 있는 경우도 있고 동료 코끼리가 죽으면 머리를 세우고 애도하며 나뭇가지와 흙으로 사체를 덮어 장례를 치러준다고 합니다. 인간처럼 말을 하지는 못해도 소리를 내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등 동물들도 분명히 감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동물은 감정이 없는 것일까요? 적어도 전 분명히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